자, 이제는 외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역시 뭐 외국에 가서 그것을 본 건 아니고 자료들을 찾아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배운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독 과정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 모임은 네코아 National Association for Children of Addiction. 옛날에 이제 Children of Alcoholics 이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 자녀를 주로 돌보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 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코에서는 그 두드러진 프로그램들이 이 리소스가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모은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나누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협업을 하는 거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실제로 교육시키기도 하고, 특히나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는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의 프로그램 중에서 이 클러지 그 성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아이들을 많이 접하고 가족들을 접하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여러 단체들은 이제 이 중독이랑 관계된 동료들, 협업자들이죠. 다 이 여러 가지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흥미로운 건 그 어필리에이트드, 그러니까 이제 제휴를 맺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곳들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미 다른 중독이랑 관계된 많은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들이나 기관들, 그 다음에 리커버리 센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화면은 그 기본적으로 네코에서 제공하는 그 Kit for Kids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우리 뭐 그러니까 7C 해서 꼬마 아이들이 보고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침 같은 거죠. 그런 거고 아이들에 대한 편지, 그 다음에 Q&A,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부모를 위한 자료도 있고요. 사회복지사를 위한 자료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교사를 위한 자료들 굉장히 각 분야에 맞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부모를 위한 자료죠. 티안 데이튼 선생님 웹세미나 같습니다. 베티포드 센터는 미국에서 아마 가장 비싼 리앱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유명인들이 많이 가죠. 포드 대통령 부인이 본인 중독에서 회복된 후에 설립한 단체고요. 거기 안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성인들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데 재밌는 건 그 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쪽으로 오래 일을 하셨던 뭐 제리모라는 복지사 겸 놀이치료사 선생님이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매니징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 후배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베티포드 센터는 대부분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어른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3, 4일 정도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가면 계속 그런 온라인이나 지지망을 연결해서 아이들을 돕고자 하죠. 이 베티포드 센터에 있는 것 중에 이 비머라는 그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지금은 좋은 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감정에 따라서 이 색깔이 변합니다. 비머는 그 전구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는 저 그림 보면은 빨갛게 변해서 싸우고 있죠. 아이는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중독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아이도 쉽게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참고하기만 합니다. 그쪽에서 진행하는 셀레브레이팅 패밀리라는 이 세션화된 프로그램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CD 형태나 책자들을 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익힌 여러 전문가들이 자기네가 진행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어떤 카피 하나 구해서 저희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리소스 보면은 이게 그 나이별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별로, 그 다음에 여러 책에 대한 리뷰나 브로셔나 여러 가지 뉴스레터, 팜플렛, 포스터, 다양한 소스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이제 요즘에 열심히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네코아 같습니다. 영국 네코아랑 미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일이나 다른 유럽 몇 나라, 그 다음에 인디아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에 있는 네코아들이 동시에 코어엑스라고 2월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주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알리고자 하는 거죠. 이들이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은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방송에서도 이런 주제를 직접 다룹니다. 이게 조그만 인형들이 나와서 이제 이 아이가 중독이나 아니면 뭐 부모의 마리화나 문제나 이런 걸 다루고 이 세서미 스트리트가 좀 변한 게 이게 단지 이런 문제 아니고 부인 사별 그 다음에 이제 이혼 이런 아이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EBS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캠프 마리포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 미국의 동남부 쪽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곳 캠프에서 진행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봤더니 한 1년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캠핑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 격월로 주말에 캠핑을 하면서 그 부모와 아이들이 놀고 배우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격월이니까 팔로업이 아주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니까 그 안에서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면서 또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캠프 마리포사도 이 미국 네코아의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점 찍은 지역들이 아마 그 캠프가 열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꽤 숫자가 되죠, 그래도? 베티포드 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워낙 유명한 리헵이고요. 헤이즐덴 출판 그룹이 이쪽에 관계된 책을 많이 출판했는데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베티포드 센터의 어린이 프로그램들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거기는 돈이 많아야 가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특정 기간에 이제 미리 신청을 받아뒀다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거나 하면은, 그런 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글래드 하우스라는 곳인데, 이쪽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글래드 하우스는, 매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애프터 스쿨, 그리고
썸머 프로그램, 방학 때 하는 거죠. 대상은 5세에서 12세. 어린이 프로그램이죠. 학교 끝나고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방학 때는 10시부터 3시까지라고 써 있죠. 어떻게 그러면, 여기는 물론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딱 보면 어떤 해밀턴 카운티라는 그 특정 지역에만 살아야 되고, 메디케이드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제한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역 인근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으고 거의 매일 돌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역 아동센터인데 이런 특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확실히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가까이 늘 볼 수 있죠. 연례 보고서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있고, 여기 직원들 보면 한 8명 정도 사진이 찍혔네요. 궁금하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돈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이 수입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그 메디케이드에서 나라에서 국가 지원을 해서 이제 의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센터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험 체계 안에서 커버를 해준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기부가 거의 한 43%,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기관의 힘이 4분의 1은 되고요. 나머지는 뭐 자잘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용의 뭐 4분의 3을 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18%. 이게 이제 1년 예산으로 봤더니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고 참.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러고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갈 때 어떡하냐라고 이제 봤더니 그거는 그 카운티에 있는 그런 이제 이동을 지원하는 그런 거랑 연계를 해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센터까지 태워다 주고 끝나면 집까지 태워다 주고 이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내과가 조금 이제 한때 시들했는데 영국 내과가 이후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 다르게 영국은 이 프리헬프라인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이 전화 상담은 24시간 하진 않습니다. 평일 언제 하고 주말에 많이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크리스마스나 할리데이 때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오히려 더 24시간 상담을 하거나 시간을 훨씬 더 늘립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가 이 아이들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죠. 훨씬 더 힘든 날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전화했을 때 어떤 적절한 응답을 받을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좀 이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죠. 영국 내과에서 그 통계에 보면 2017년 통계를 찾은 게 제가 마지막인데요. 헬프라인만 주목하면 27,000건. 하루에 뭐 주말 안 하고 하면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전화가 오는 거죠. 영국에서 100건이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사실 더 급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슬픈 상황입니다. 미국 내과에서 그 Core is a Thing 이라는 그 메시지 보드를 좀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이 힘든 사연을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 본인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지운 다음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받고 서로 피드백을 주죠. 그런 게 나만 혼자 아프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거기다 글을 쓰지 않더라도 와서 보고 나서도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고 또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좀 많이 알려진 분이나 유명인들, 그런 셀레브리티를 초빙해서 이렇게 그런 글들을 올리기도 하죠. 페이스북, 트위터, 웹사이트 이런 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점점 바뀌고 있죠. 뭐 인스타나 이쪽으로 옮겨올 것 같습니다. 영국 역시 이제 리소스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데요.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트로피카나라는 그 음료 회사가 있는데요. 주스 회사죠. 얘네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엄마들, 아빠들 힘들지 우리가 위로를 줄게 하고 한 캠페인이 미모사라는 캠페인인데 미모사가 뭔가 찾아봤더니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오렌지 주스에 그 샴페인을 섞은 칵테일인데 이거를 뭐 화면을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 엄마가 와서 힘들어하고 딱 가더니 화장실로 딱 가서 화장실에 장을 딱 열었더니 이 트로피카나랑 샴페인이 딱 있는 거죠. 거기서 미모사를 만들어서 마시면서 아 좋다.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이 숨어서 술을 먹는 거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아마 이 중독 가족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해서 이 관련 단체들이 막 난리를 쳤고요. 결국 회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단체들의 힘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밑에 보면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신 분 같은데요. 이분 사진 같은 거를 올려서 판매를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도 하죠. 자, 독일 레코아도 활동을 하는데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넘어가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 오랜 전통적인 회복 활동 중에 한 축이 AA고 아라논이죠. 아라논은 가족들의 그룹인데 알라논 패밀리 그룹에서 이 알라틴 모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회복 그룹 중에서 한 파트임이 분명한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람표를 보면은 아직도 상당한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미팅도 꽤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좀 하는데 현재 한국 아라논의 일람표에 봐서 알라틴은 이제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나라는 아라논도 그렇고 알라틴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챗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이 아주 명확하고요. 왜냐면 그냥 통제가 안 될 경우에 이제 격한 글들이 오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룰에 따라서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